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2024년 14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예. 네. 지난주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였는데 뭐 다른 겁니까? 네,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으로 만 39세 미만의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위주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만 39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며 소규모 상점 위주의 창업, 즉 자영업 위주의 창업을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창업 사관학교보다는 지원 범위가 좀 넓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39세 이상도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번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로 소개해드린 그때는 만 39세 이하의 기술 창업 위주라서 네. 사실상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창업과 다닐 때도 이거 가지고도 조금 다툼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인 창업은 자영업에서 일어나는데 기술 창업에 100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소상공인 창업 위주로 컨설팅을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만 40세 이상에서 소상공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지원 기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네, 2월 말까지 아직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또 어떤 분야일까요? 첫 번째 온라인 셀러형입니다. 온라인 기반으로 기술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고를 수 있는 업종을 지원하고요. 두 번째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특성을 살린 창업 아이템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 혁신형,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분야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들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좀, 뭐 같은 사업이라도 좀 달라지게 하던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서는 어떤 점이 좀 바뀌었는지요? 자, 이번에는 그 550명이 입교가 가능합니다. 이게 예전보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은 거고요. 두 번째 사업화 자금이 예전에는 우리가 30%를 자기가 냈어야 돼요. 네. 근데 자부담이 없는 100% 국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혁신적인 거예요. 이전에는 일부 자부담이 필요했지만 이제 창업 준비금으로 500만 원,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4천만 원이 국비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나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더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사업을 창업할 것인지 예. 아이템을 미리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이제 발표를 해서 통과를 해야지 입교가 가능한 겁니다. 앞에서 이제 만 39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원 자격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원 자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예비 창업자로서 생활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입니다. 즉 기존의 창업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예비 창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번이라도 사업을 하신 분들 또 창업을 했거나 그런 분들은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창업을 해서 이게 사업자를 갖고 있는 경우.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그렇죠.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방금 물어보셨던 거 지금 사업자가 있는 분들의 경우하고 다른 기관의 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뭐 자기가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나 예비 창업자 지원을 받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도 좀 있어요. 기존의 주류와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한번 다녀오셨던 분들도 이제 두 번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추가된 것이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그 과밀 업종 같은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 창업자로서 전혀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지원 확률이 높은 거죠. 또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 업종이 너무 과물한 업종은 또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자, 이것도 경쟁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은데요. 4천만 원까지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까? 우선 이제 그 서류 심사가 있어요. 네. 서면 면접 심사 시 각 지역별로 60점 이상자를 기준으로 1순위 희망 지역 신청자 중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지역별 정원이 미달 경우에 한해서 동일 권역 내 고득점자 중 차순위 지역 희망자 순으로 선발하죠. 지역별 모집 정원 2배수 이내에서 면접 심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서면 심사의 경우 창업 아이디어, 성장 가능성, 창업자 역량, 창업 적성 검사 등을 심사하며 면접 심사는 서면 통과자를 대상, 상업 준비도, 창업 마인드, 성장 가능성, 창업 아이디어 등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면 면접도 사실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서면 면접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어떤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게 됩니까? 첫 번째로 창업 교육 및 온오프라인 점포 경영 체험 교육을 기본 교육 과정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점포 경영 체험 교육인데요. 창업 비즈니스 모델의 사전 진단 상품화 지원, 사업 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 경영 체험 실습을 해줍니다. 이때 창업 교육 및 점포 경영 체험 교육 중 분야별 멘토 등을 활용한 자문 서비스 등을 병행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창업 교육과 온오프라인 점포 경영 체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선발,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자금 및 정책 자금 연계 지원을 해줍니다. 점포 경영 체험도 앞서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이 점포 경험 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체험해 보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네. 자신의 매장을 열기 전에 시험으로 자신의 매장처럼 운영해 보는 거죠. 전국에 여러 곳에 매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놓고 판매 및 재고 관리, 고객 응대 및 상품의 현장 반응을 실질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및 세무 관리 등 점포 경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실습 체험을 지원합니다. 점포뿐만 아니라 사무실 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사무실에서 창고처럼 물건 싸놓고 팔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팔아보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네. 실습 매장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체험합니까? 온라인은 이제 매장 운영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력 비즈니스 활동을 영역을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에게 지원을 하고요. 개별 교육생별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스토어 운영 등 창업 아이템의 판매, 마케팅, 홍보 등을 온라인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지원합니다. 끝으로 멘토링을 제공하는데 이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포함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의 뭐 오픈하기까지 다 거의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픈하고 나서도 또 이제 멘토링이 붙는 거예요. 별도로 또. 자,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졸업생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학교까지 졸업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사업화 자금에 자부담 없는 100% 국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자부담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창업 준비금으로 500만 원,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4천만 원이 국비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정책 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억 원을 저리로 개인 신용과 졸업 성적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죠. 그럼 졸업 성적이 좋으면 그 대출금도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받을 수 있는 이게 거군요. 1억이 최대인 거예요. 그리고 4천만 원도 최대인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 4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4천만 원인 거고 차등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럼 신사업 창업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우수 사례가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예전의 우수 사례 중엔 카페나 식당 창업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셨고요. 사이트에서 우수 사례 올려본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이 그 고객과 같이 만들어가는 수제화, 로봇 코딩 사업, 목공방 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로봇을 활용한 형태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방앗간 카페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방앗간을 하던 집인데 카페로 개조를 해서 방앗간에서 이렇게 기름을 뽑는 동안에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다 들깨를 넣어서 들깨 커피를 그게 만들어주고 원주에서 있어요. 로컬 푸드 예. 네, 창업이 있죠. 예. 그게 이신 아니, 이건 로컬, 아, 그 로컬 창업인데 이 비슷한 것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존에는 없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신사관 창업사관학교에 음식점, 또 비알콜 음료점, 그러니까 뭐 커피 전문점도 지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내용이 바뀐 것 같죠? 이게 일단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과밀업종 쪽에 대한 지원을 받지로 않기로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많이 이제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더 이상 해주지 말고 대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방앗간 커피처럼 이종 업종 간 결합, 구독 경제나 ICT 기술 등 융합을 통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선정 과정에서 혁신성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 뭐 하도 경기도 안 좋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업종으로 추가 운영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청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네. 절대로 안 돼요. 관계없이 모두 기창업자를 보유해도 상관없는데 네. 임대 사업자까지도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들 하시냐 보통 와이프나 네. 아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식구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상관없죠. 그 사람이 아니니까 사업자를 갖지 않은 다른 가족이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거니까 상관은 없죠. 그리고 신청 후 교육기간 동안 오프라인 트랙에서 또 온라인 트랙으로 전환하거나 반대의 경우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안 돼요. 선발 과정에서 신청자의 창업 희망 아이템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교육 트랙과 적합성 여부가 먼저 검증하고 선발 이후에는 업종별 전문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생 선발 이후 트랙 전환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실 때 식구 중에서 따로따로 또 지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한 명, 오프라인으로 한 명. 둘 중에 한 명이 되면 그쪽으로 하도 되는 거고 둘 다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원한 사람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또. 업종이 같아도 업종이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을 수는 없죠. 업종이.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갖고 뭐 온라인에서 판다 오프라인에서 판다 그래도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교육받는 장소하고 창업 희망 지역이 반드시 일치합니까? 아닙니다. 교육 신청 지역하고 교육 수료 창업 예정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부터는 정해진 권역 내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을 최대 3개까지 복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지만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이런 데다 신청을 하고도 원주 와가지고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 교육기간 4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되므로 교육생이 언제라도 출석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개월 동안? 예, 4개월 동안. 거군요. 그렇죠. 여기 또 학점도 있고요. 졸업하지 못하면 이게 다 취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출석 일수도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돼서 창업 지원금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자, 철저한 어떤 그 자본주의적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학교로서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14기로서 550명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있거나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안 됩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코스가 있으며 각각 기본교육과 체험교육을 해주며 사업화 자금에 자부담 없는 100% 국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자부담이 필요했지만 이젠 창업준비금으로 500만 원,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4천만 원이 국비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그 외에도 1억 원의 추가 대출 지원을 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마감이니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주세요. 네, 2월 말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로되는 창업 정보, 오늘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